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한 학습점검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9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초반부에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죠.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라는 걸 평가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씩 잘 따져봅시다. 잘 읽어봐야 돼요. 9는 3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게 옳은 것인가요? 9가 3의 양의 제곱근이 아니고 그냥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식을 적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곱근으로 적으려면 이때 여러분들 형성평가 쌤이 1번 문제 냈었죠. 그때 x제곱은 a 이렇게 성립할 때 양수 a일 때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이걸 살펴보면 비교를 해보세요. 이 첫 번째 식과 비교를 해보세요. x 대신에 3이고 a 대신에 9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답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9는 3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3은 9의 양의 제곱근이죠. 3은 9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이제 음의 제곱근은 뭐냐? 음의 제곱근은 이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9의 음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a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a의 제곱근이라면 이때는 두 개씩 생각해야 되죠. 플러스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이게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지금으로선 없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4번처럼 제곱근 그냥 a라고 하면 이거는 양의 제곱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의미합니다. 꼭 시험 치기 전에 형성평가 이런 거 치기 전에 확실하게 해놓고 꼭 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진도가 나갔지만 아직 쳐야 할 성성평가는 많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대비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9는 3의 제곱이지 양의 제곱근이 아니다. 80일의 양의 제곱근이죠. 어쨌든 틀렸다. 자,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5의 음의 제곱근이 아니고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음수의 제곱근 없으니까 이것도 옳은 얘기가 아니고. 자,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다. 지금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만 있나요? a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죠. 그래서 이게 온전하지 못한 답이죠. 수학에서 이런 것도 옳다고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제곱근 11은 루트 10이잖아. 여기 나오죠. 여기 이 내용 이쪽에. 그래서 이거는 맞다. 자, 그리고 5번처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풀면 얘가 7이란 건 여러분들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알 수 있지만 적어놓지 않으면 한 번씩 잘못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7의 제곱근은 이라고 바꿔보세요. 이렇게 7이다. 맞나요? 이거 읽어보면 아니죠? 어떤 수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인가요? 77, 49. 49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또는 이제 정답으로 바꾸려면 얘를 루트 7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로 바꿔주든지. 그래서 5번도 잘못된 말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다. 자, 그래서 1번은 답은 4번. 자, 두 번째 문제. A가 0에서 3 사이의 수일 때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부등식이 두 개입니다. 0보다 A가 크고 A가 3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중에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이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부등호가 하나만 있을 때 이런 식에서 우리가 이항을 배웠는데 5개념이에요. 5개념. 지금
5개념의 예시 어떤 식으로 이항을 하냐면 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3보다 작고 이렇게 했을 때 5개념으로 이 3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못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항 개념은 그 부등호가 하나만 있는 좌변과 우변이 존재하는 식에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항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부등식에서 이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a 빼기 3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양변에다가 3을 빼주는 거지. 양변에다가 이렇게 3을 빼줘도 여러분들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가 a이고 어떤 수가 3인데 똑같이 하나 둘 셋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동하면 새로 생기는 위치 있죠. 그것도 간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줘서 정리하니까 a 빼기 3이 0보다 작다. 여기서 나온 게 이항의 개념인데 지금 부등호가 두 개가 있을 때는 그 이항의 개념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넘긴다라기보다는 이제 양변의 세 변이 다 동일한 수를 빼줘야 대조관계가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그리고 0 이렇게. 그래서 5개념이 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세 변에다 모두 3을 빼주면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0 이것도 사실이다, 참이다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지금 루트 a제곱 나왔죠. 루트 a-3의 제곱도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a제곱에 양의 제곱근 이 뜻이죠. 지금 루트 a제곱이란 것은요. a제곱이 이제 양수가 되겠죠. 어떤 같은 수를 동일한 수를 두 번 곱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a는 지금 무조건 양수일까요? 아니면 a는 음수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그런 말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건가요? a는 a제곱은 양수인 건 확실하죠. 근데 그냥 a만 봐서는 이 a를 범위를 우리가 다행히 여기 문제에서는 0에서 3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 식만 봤을 때는 a의 범위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식만 봤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개념 이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그대로 a라고 할 수 있고요. a가 음수일 때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는 그냥 a라고 적으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양의 제곱근이 음수다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a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식을 보면서 이거 예전에 많이 보던 얘긴데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그 개념. 예를 들어서 원점 수직선에서 2, 마이너스 2 둘 다 같은 값으로 나오게 하는 거. 절대값 마이너스 2도 2였고 절대값 2도 2였죠. 뭐 절대값 0은 당연히 0이고 이 절대값이란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게 수직선에서 어떤 점에 대응되는 그 값이 0이고 다른 점에 대응되는 값이 2일 때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수는 그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그런 값이었죠. 이 절대값 A랑 같다. 기억날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었다. 연습해봐야 돼.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이 개념 배우면 이 개념의 예를 들어봐야만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개념만 보면 이해 대부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제곱해서 루트 해보면 이거 그대로 3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는 지금 요렇게 간 거예요. 요 아래쪽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안 보이는데요? 당연하지. 마이너스가 두 번 된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지금 a를 마이너스 3으로 본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3으로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지금은 A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개념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문제에서는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루트 A제곱은 지금 일단은 A가 0보다 큰 거죠. 여기 속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3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A-3의 범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따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고 보면 0보다 작다 이것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A 빼기 3을 그냥 A처럼 여기 개념에 있는 A처럼 생각을 해보면 A 빼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이게 A 빼기 3을 동그라미 친 걸로 생각해보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A 빼기 3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가로를 잘 못 쳐요. 이렇게 적습니다. 땡, 안 됩니다. A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는 것은 A 빼기 3을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돼. 여러분들 야구팀에 예를 들어서 뭐 9명의 선수가 있어요. 뭐 후보 빼고 그 9명의 선수가 상을 받으면 모두가 받고 만약에 상을 못 받으면 모두가 못 받잖아.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대상에 대한 각각의 항에 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A 빼기 3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다 구했죠. 이걸 하나 둘 계산해보면 이제 루트 A-3의 제곱 플러스 루트 A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을 적용하고 이 내용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0이죠. 0 플러스 3이니까 답은 3. 여러분들 서술형이었으면 여기 오른쪽에 답 3 이렇게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뭐 쌤은 네모 해줘도 사실 알아볼 수 있거든. 어쨌든 답이라는 걸 좀 어필을 해주세요. 앞만 찾아도 안 보일 때도 있고 답 적고 나서 다시 계산해서 틀리기도 하니까 답을 좀 어필해주세요. 쌤은 이렇게 해줘도 뭐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 대화를 읽고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대화를 만족시키는 수빈이의 말을 보면 3보다 루트 x가 더 크고 4보다 작다. 루트 x가 4보다 작다.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있을까? 3보다 만약에 어떤 y에 대해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y는 없죠. 없음. 이건 없잖아. 근데 이제 난이도를 낮춰줍니다. 준서가 난이도를 낮춰줘요. 읽어보면 3과 4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자연수 x를 구할 수 있어. 3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3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어떻게 하라는 거지? 5개념. 그냥 근호를 사용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루트 3 맞습니까? 등식이 되어야 돼요. 3과 같은 건데 어떻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냐. 뭘 적어야 돼요? 근호 안에 이게 지금 어떤 수의 제곱근이 양의 제곱근이 3이라는 거죠. 제곱하기 전이 3이라는 겁니다. 같은 수를 두 번 곱하기 전에 그 같은 수 하나가 3이라는 거예요. 얘를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죠.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잖아. 그래서 3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9가 된다. 4도 마찬가지. 4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 등식이 돼야 돼. 이때 4의 제곱 16. 자, 이것을 사용해보면 지금 이 내용은 문제랑 관련 없고요. 혹시 5개념 있는 친구들 위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식을 표현해보면 3보다 루트 x가 크고 루트 x가 4보다 작다.
이것이 다시 루트 9, 루트 x, 루트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x의 범위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x는 9보다 크고 16보다 작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됨. 넘어가는 맞춤법 맞춰야 되지. 넘어가는 것은 안 돼. 개념을 생각해야지. 이 관련된 개념을 다시 떠올려 봐야 돼. 개념 뭐 있었어요? 개념 무슨 대소관계? 이게 대소관계잖아. 무엇 뭐뭐뭐의 대소관계? 그렇죠. 이 제곱근의 대소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크다이면 그 제곱근끼리의 대소관계도 동일하고요. 반대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이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뭐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곱근끼리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각각 사실 제곱한 거죠. 이게 9보다 x가 크고 16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x 값 구할 수 있죠. x는 9 안 되고요. 그쵸? 10, 11, 12, 13, 14, 15니까 총 6개. 근데 6개 쓰면 답입니까? 수학 문제 다 풀고 나면 항상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요. 내가 구한 게 문제에서 필요한 게 맞는지.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 11, 12, 13, 14, 15 다 적어야 됩니다. 6개 안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이 내용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풀자. 자, 4번. 다음 수 중에서 무리수를 모두 찾으라. 이것도 형성평가 유형과 동일하죠. 자, 무리수 찾아야 합니다. 자, 3.141592. 자, 이거 무슨 수죠? 이때 여러분들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릅니다. 사실 이게 수학에서 수식으로 쓰려면 진짜 정확하지 않으면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3.141592 이 정도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원주율로 쓰면 되지 않나? 하지만 정확한 원주율의 값은 아니죠. 여러분 원주율 값 파이죠, 파이.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파이라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류가 있는 거죠. 파이의 근사값이다 라고 하면 근사값 기호로 써주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유한소수가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죠. 무리수도 우리 개념에서 적었죠. 이게 어떤 수였지?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으로 유한소수가 아닌 수라고 하게 되는데, 유한소수가 아닌 수 중에는 무리수가 아닌 것도 있죠. 순환소수로 나타나는 그런 수들은 유리수죠.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처음 배웠던 건 유리수가 아닌 수였고요. 이걸 좀 더 그 설명으로 그때 개념에 적으라고 할 때는 이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수다 라고 배웠었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수, 이렇게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 있는 이 수는 유한소수죠. 유한소수는 여러분들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수는 유리수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얘는
유리수. 루트 2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1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꼴이 되느냐. 꼴인가? 꼴인가? 아니죠? 어떤 유리수의 제곱꼴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는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는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 뭐 파이는 우리가 무리수의 예시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고, 자, 이 순환마디가 6인 이 순환소수 2.6, 보통 2.6 땡이라고 읽기도 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순환소수로 나타나는 수는 우리 유리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 루트 7분의 25,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유리수 제곱꼴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무리수. 자, 루트 81은, 이제 81을 어떤 유리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99, 81. 9는 유리수 맞죠? 정수, 자연수도 유리수니까요. 유리수입니다. 다 찾았죠? 답을 이제 적어야 합니다. 동그라미만 치고 끝내면 안 되고, 찾으라. 이렇게 찾아야 되죠. 파이 루트 7분의 25, 세 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 이 다음 중에서 A는 루트 2, B는 루트 3일 때, 이 루트 72를 이 문자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문자를 좀 사용해서 식을 좀 조작할 수 있나,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제곱근의 개념까지 같이, 제곱근의 개념을 먼저 물어보는 거고,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일단은 루트 72, 여러분들 이제 70이라는 수를 그냥 진짜 72가 아니고 그것을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냐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뭘 해야 하는 거죠? 약수들이 뭐가 있는지 샅샅이 알아보는 것.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72를 소인수 분해 해보면 아래쪽에다 해보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가지치기 방법을 이용합니다. 2 곱하기 얼마죠? 보이는 아니면 쌤 같은 경우는 8, 9, 72 바로 떠오르면 이렇게 일단 적어보고요. 여기서 또 8, 9는 어떤 수의 제곱이나 어떤 수의 세제곱인지 알 수 있죠. 8은 2를 3번 곱해야 되는 거고 9는 3을 2번 곱해야 되죠. 쌤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방식을 식으로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9, 2, 4, 2, 2, 3, 3 해서 이 마지막 있는 가지들만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좀 세련되게 식으로 나타내는 게 선생님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루트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이고, 여러분들 또 개념 있죠. 제곱근에서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루트 AB는 각각 이렇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루트 A, 루트 B가 루트 AB가 된다. 이건 사실 위에랑 같은 얘기니까 하나만 적어도 되죠. 여러분들 등식을 볼 때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만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좌변이 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 바꿔보는 연습을, 예를 들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야 돼요. 루트 21은 37, 21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루트 8, 루트 9는 8, 9, 72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됩니다. 개념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이 개념도 다시 떠올리라는 거. 예시들, 개념과 예는 항상 같이.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밑에 본 것처럼 써보면, 이때 여러분들 또 3과 8과 9 다르죠. 이걸 하나의 수로 봐야 됩니다.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선택지 중에, 이 선지 중에서 느낌상 이 세제곱, 제곱 둘 다 남아있는 5번인 것 같은데, 여기서 5개념이 됩니다.
답은 맞출 수 있어. 객관식의 맹점이야. 이거 보고 세제곱 제곱밖에 없네. 그럼 이거네. 쌤 같으면 이제 A의 제곱, B의 세제곱도 냈을 건데 어쨌든 이걸 찍을 거긴 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찍은 친구들은 5개념입니다. 왜냐? 찍어보면 A의 세제곱이지. A의 세제곱, B의 제곱. 즉 이게 등호를 적어보면, 이걸 등호로 적어보면 루트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게 안에 갑자기 루트 2의 이게 세제곱인지 이렇게 세제곱인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8의 제곱근과 루트 2의 세제곱은 계산하고 나면 같지만 좀 뜻이 달라질 수 있어. 쌤은 그래서 안전하게 괄호를 치기도 합니다. 루트 2를 3번 곱한 거랑 그동안에 이 8의 제곱근이랑 다르다고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결과는 같지만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동. 이 값이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등식을 봅니다. 그럼 지금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부분 같아지냐 라는 겁니다. 물음표 해봅시다. 물음표 의문. 루트 2의 세제곱과 루트 3의 제곱이랑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선지에 있는 대로 2의 세제곱, 루트 2의 세제곱,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냐라는 겁니다. 왜 같은지도 따져봐야 되죠. 왜 같은지도 모르고 쓰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5개념이 틀릴 수 있다고. 그 5개념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그래서 왜 같은지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이니까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2, 2, 2. 여기는 3, 3.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개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2의 각각의 곱으로 루트 2랑 원래라면 루트 2 곱하기 2겠지만 이거 그냥 한 번 더 하면 되죠.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루트 3, 루트 3.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곱셈 기호가 다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2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2의 세제곱,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루트 2에 안 헷갈린다면 이렇게.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 객관식이라서 여러분들 맞추는 거지.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 다 갑자기 이렇게 바꿨으면 쌤은 이제 감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쌤 설명해준 이 방식을 알고 넘어가세요. 물론 여기서 그냥 감점 못하겠네. 맞긴 맞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적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다음 등식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자, x가 루트 7일 때 2x는 x분의 1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이때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대입을 해버리면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루트 7이니까 2 루트 7. 2 루트 7은 루트 7분의 1의 몇 배인가? 이거죠. 여러분들 이때 몇 배 이 개념이 헷갈리면 여기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8은 2의 몇 배? 3배죠, 3배. 8은 2의 3배죠. 8은 2의 3배죠. 자, 2는 8의 몇 배죠? 2는 8의 몇 배죠? 3분의 1, 4분의 1 곱해야 되죠. 4분의 1배죠, 4분의 1배. 4분의 1배. 그래서, 이게 몇 배? 이 개념은 루트 7분의 1에서 얼마를 곱해야 2루트 7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쌤은 그 문자가 있는 식끼리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숫자가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계산하기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쌤은
추천하고 싶은 게 먼저 문자끼리 할 수 있는 계산이면 먼저 하고 마지막에 대입을 하라.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자주 그렇더라고요. 자,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바꿔주면 EX는 X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 몇 배를 곱해야 몇이라는 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죠. 얼마 곱해야 돼요? EX 만들려면 일단 만약에 X만 곱하면 1 돼버리겠죠. 1 됐으니까 다시 이 EX를 만들어 주려면 EX를 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에 이 X 곱하기 EX, 즉 2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몇 배 하면 이제 2X 제곱배가 되는 거죠. 이제 몇 배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2X 제곱에 2X 제곱배다 이러면 이제 답이 불충분하죠. 여기다가 이제 루트 7을 대입해 줘야 되죠. X는 루트 7이니까 여기다 마저 마무리 완성. 아래쪽에 해볼까? 2X 제곱배. 그러니까 이제 X는 루트 7이므로 2X 제곱은 2 곱하기 루트 7의 제곱 2. 그리고 이제 제곱근의 성질 루트 7의 제곱은 7이죠. 2, 7, 14 14배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7번.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점에 각각 대응시킬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수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의 합을 구하라. 자, 숫자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1,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5개의 수가 보이죠. 이 중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2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바로 수직선 위에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무리수들, 여러분들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거나 빼면 항상 여러분들 무리수가 되는 거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무리수고 3 마이너스 루트 10도 무리수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도 무리수랑 무리수끼리 뺀 거긴 하지만 유리수가 되진 않겠죠. 이것도 계산해 보면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확실한 건 0보다 크고 작은 것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다른 거 지우고 얘는 양수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양수. 그리고 3에서 루트 10을 뺀 이 수는 뭐가 되죠? 양수인가요? 3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루트 9 그리고 루트 10을 빼면 이거 음수인 거 알 수 있죠? 제곱근의 대소관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를 더한 것은 루트 5와 마이너스를 비교해보면 되죠. 이렇게 봅시다. 루트 5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같은 수죠. 그때 1은 루트 1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양수. 그 다음에 그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수, 가장 작은 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음수끼리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루트 10을 비교하자는 거죠. 자, 이때 대소관계 비교할 때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죠? 빼봤을 때 순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뺄 때 여러분들 빼는 수의 항이 2개 이상이면 이렇게 괄호 쳐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 자, 4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루트 16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6이 플러스 10보다 훨씬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빼는 수가 더 크니까 0보다 작다. 이 부등호 기호 그대로 간다고 했죠.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3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1이죠. 있는 수는 마이너스 1. 갑자기 알람이 울리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를 찾아봐야 되니까 이 양수끼리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것도 양수. 근데 지금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 둘을 바로 대소분 비교하려니까 둘 다 루트 5가 있네? 빼봅시다. 그러면 빼보면 되겠죠. 어떻게 빼지?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되죠. 계산하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계산하면 이렇게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루트 3이 1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3이 1보다 더 크니까요. 더 큰 수를 1보다 더 큰 수를 빼주면 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호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비교하려던 수는 이 수와 이 줄치는 두 수죠.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루트 3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만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2가 더 작게 되면 또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쳐도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수고 그 왼쪽에 있는 두 수 중에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결과를 모르니까 해봅시다. 2에서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해보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이때 여러분들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려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봐야 되죠. 이렇게 어때요? 0보다 더 크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2가 더 큽니다. 이런 그럼 제대로 한 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니까 2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2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다 적어야겠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는 뭐였죠? 두 번째에 있는 수는 여기 가장 오른쪽이 2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지금 문제 보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옮기자. 얘를 좀 줄여서 옮기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더하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죠. 합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 이거 계산이 좀 다 계산하려니까 좀 계산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네요. 자, 8번.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인 이 모논종이, 이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도 1 이런 모논종이에서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이 A, B랑 AP, 선분 AB, 선분 AP 길이 같고요. 선분 AC와 선분 AQ 길이도 같습니다. 부채꼴 모양이 보이죠?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스몰 p, 이것을 스몰 p, 이것을 스몰 q. 여러분들 q 할 때 이렇게 나타내면 헷갈립니다. 구랑.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오세요. g 이렇게 g랑 q랑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주면 안 헷갈립니다. q-p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제 그러면 이 AB와 AC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얼마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직각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보이죠? 어떻게 구하죠?
이걸 모르니까 x로 두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죠. 1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x의 제곱, x의 제곱은 이제 2 이렇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여기서 x는 이제 선분의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을 구해와야겠죠. x는 루트 2. 많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걸 익숙하게 외우기도 합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루트 2 이렇게. 만약 한 변의 길이가 10이에요. 10 이러면 이건 10 루트 2. 1대 1대 루트 2라는 그 비를 이용해서 외우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면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a이고 이 정사각형이다. 그럼 그 빗변의 길이는 a 루트 2가 되는 거죠.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이제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1인 이 직사각형의 빗변의 길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이것을 이제 y라고 하면 x를 위에 썼으니까요. y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빗변의 길이 제곱 y제곱. y제곱은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니까 5가 되죠. y는 길이니까, y는 양수니까 원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길이니까 양수 루트 5 이렇게. 루트 5 둘 다 구했죠. 그래서 지금 p는 마이너스 1에서 이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 빼주면 되고요.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죠.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딱.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두 개 다 구했고 빼주면 되죠. 이때 마지막에 뺄 때 또 실수하면 안 되겠죠. q 빼기 p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안전하게 가로를 칩시다. 항이 두 개 이상이면 가로 치는 거 습관 들이고요. 또 항 앞에 부호가 음의 부호여도 가로 치는 습관 들이세요. q 빼기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가로를 풀어주면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과 1 계산하면 이제 루트 2 더하기 루트 5 답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9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이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2루트 6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2루트 6 곱하기 3루트 2 나누기 3 계산해 봅시다. 자, 2루트 6 곱하기 3루트 2 나누기 3 12가 되는지 보자고요. 2 곱하기 루트 6 3 곱하기 루트 2니까 2, 3은 6 유리수끼리 계산 무리수끼리 계산. 그럼 2, 3은 6 6이 12 루트 10이죠. 나누기 3 나누기는 쌤은 가능한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고쳐줍니다. 이렇게요. 곱셈이면 이제 교환법칙에 의해서 순서 바꿔서 곱해도 되니까 2, 1 이렇게요. 2 루트 12가 되는데 12가 되는데 12도 여러분들 이제 바꿔줄 수 있죠. 4 곱하기 3, 4, 30이니까 2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루트 3 4 루트 3이죠. 12가 아니죠.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계산해야겠습니다. 2번도 해봅시다. 여러분들 계산 다 할 줄 알면 넘어가도 돼요. 4, 7, 28 2루트 7 그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 루트 7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5는 2루트 15가 되나요? 이게 2루트 15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루트 7 약분 잘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다 약분되고 남아있는 게 루트 3 루트 5 이런 것은 이제 3, 5 안에 근원 안의 수끼리의 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3, 5, 15 2루트 12가 아니네요. 이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 거 루트 32 여러분들 루트 32는 이제 이 32의 약수 중에 그 제곱수 가장 큰 거 찾으면 16이죠. 16
1루트 32는 그래서 16 곱하기 2니까 16을 근호 밖으로 빼내면 4 하고 남아있는 2 이렇게 써주고요. 2루트 18은 일단 루트 18이 9, 2, 18 9가 곱해져 있죠. 9가 근호 밖으로 나오면 3. 그래서 2 곱하기 3하고 9, 2, 18 2가 남아있으니까 3루트 2 이렇게 2, 3은 6이니까 바로 6루트 2라고 써주는 게 좀 바로 돼야겠죠. 암산은 근데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암산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루트 72 같은 경우도 이제 36 곱하기 2죠. 루트 72는 그래서 36은 66, 36이니까 6 루트 2 이렇게 빼기가 들어가고 6 루트 2 계산 다 하면 어떻게 되지? 6 루트 2, 6 루트 2 계산하고 나면 4 루트 2가 남죠. 이것도 정답이 아니네요. 여기다 x 치자. x. 그럼 4번과 5번 중에 이럴 때 쌤 같은 경우는 5번 먼저 계산하는데 왠지 이걸 문제 내신 선생님께서 4번까지 다 계산해보고 5번을 풀어라 약간 그런 의도가 살짝 느껴져서 이제 5번을 먼저 풀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역이용해서 또 선생님께서 4번을 또 답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4번을 바로 해봅시다. 4번 네 번째, 자 루트 75 25 곱하기 3 보이죠? 25 곱하기 3 이렇게 제곱수인 약수를 가장 큰 걸로 찾아야 됩니다. 5가 밖으로 나오면 근호 밖으로 나오면 5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25가 5의 제곱이니까요. 바로 합시다. 5 루트 3 루트 75 대신 썼어요. 그럼 루트 12분의 1도 이제 2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역수로 바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분배 법칙 여러분들 이렇게 다 계산 잘해야 돼요. 분배 법칙 처음 거 계산하면 5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약분되는 거죠. 5밖에 없죠. 여기 2 루트 3과 루트 3분의 1 이 두 개, 2 루트 3분의 1과 루트 3분의 1을 둘 다 곱하면 루트 3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2, 3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6, 5, 30 30 더하기 1이니까 31이 되네. 아니네요. 답은 5번이겠네. 5번입니다. 5번 답 계산해볼까요? 네, 루트 24는 4, 6, 24 4가 근호 밖으로 나면 2루트 6 빼기 9 루트 9 잘 써야지. 9 루트 6 곱하기 3 루트 2분의 1 이게 루트 3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6이 12 2 루트 12 그다음에 루트 6과 루트 2는 루트 6이 루트 2와 루트 3의 곱이죠. 이 원리를 생각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루트 2, 루트 3의 곱이니까 이게 나눠지고 나면 루트 3만 남는 거겠지. 이것은 3, 1 이렇게요. 빼기 3 루트 3만 남습니다. 계산 잘해야 돼요. 만약에 자신 없으면 다른 데다 계산하다가 적고 계산하고 적고 이렇게. 자, 루트 12는 2 루트 3이니까 2 곱하기 2 루트 3 4 루트 3 빼기 3 루트 3 이럴 때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이 문자처럼 작동을 한다고 했죠. 동류항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해주면 루트 3 5번이네요. 결국에 다 계산을 했습니다. 약간 출제자랑 눈치 싸움하는 그런 눈치를 싸움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0번으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0번을 봅시다. 다음 직류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쌤이 여러분들 30%는 틀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부피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답 한 3번쯤에 이렇게 숨겨놔. 루트 3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 깊이 이렇게 계산하나요? 세 개 다 곱하면 되죠.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지금 틀린 예시입니다. 틀린 예.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고사를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번 쳤을 텐데 아직도 한글을 잘 안 읽는 친구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루트 6이죠. 근데 좀 편하게 해보자. 다시 또 적었네.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2 루트 3하고 요것이 오른쪽에 있는 항이하고 곱해지면 3 루트이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틀린 거죠. 이렇게 계산한 건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한 거니까 부피죠. 부피니까 여러분들 쌤이 이런 거 답 숨겨 놓으면 이거 다 찍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서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친구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잘 읽어라.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건널비 구하려면 겉에 있는 여러분들 뭐 전개도를 생각해서 그 전개도의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해도 좋고요. 쌤 같은 경우는 이게 직류면체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죠? 그거 밑면은 모양이 합동이죠. 밑면 두 개는 이것도 밑면이고 이것도 밑면이죠. 이거 합동이죠. 합동.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물론 이 직류면체를 세웠을 때 이 동그라미 2번과 또 합동인 면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이 동그라미 3번 저쪽에 벽 쪽면 저거 희미하니까 회색 깔았까? 뒤쪽에 있는 거 3번 회색이 아니네. 회색 안 나와? 요거 하고 싶어. 빨려. 3번 이렇게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3번 이렇게 구분 잘 안 되죠 사실. 뒤쪽에 있는 면 앞쪽에 있는 면 그렇게 1번 2개 2번 넓이 2개 3번 면의 넓이 2개 이렇게 계산하면 건널비가 나오고 있죠. 자, 1번을 계산하면 1번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위쪽에 이렇게 2개 있는 면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자, 분배법칙으로 가로를 풀어줍니다. 2 더하기 루트 1랑 루트 3 곱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공식 루트 A, 루트 B A와 B가 양수일 때 한번 이렇게 표시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거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수식에 막 적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읽어볼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수식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앞에 배웠던 개념이 분명히 나옵니다. 찾아보면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념 읽어볼 때 이 식만 지금 쌤이 네모치는 이 식만 볼 게 아니고 수학은 개념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개념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 직접 예를 들 수 있어야 돼. 루트 3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루트 5 이렇게 되면 이 루트 15가 된다는 뜻이구나. 반대로도 해봐야 돼. 루트 뭐 20 이런 거는 뭐 4, 5, 20이니까 루트 4, 루트 5 이렇게 할 수 있고 루트 4는 여러분들 4의 양의 제곱이니까 2잖아. 2 루트 5로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개념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개념 그 자체만 받아쓰기 하지 말고 꼭 안 보고 예시를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1번 뭐야 쌤이 식을 잘못 적었네.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만 한 겁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2도 안 곱했네. 자, 2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계산 마저 해주면 4 플러스 2루트 6이 나옵니다. 1번 2개 한 개 말이죠. 자, 두 번째 2번도 2개 계산한 걸 보면 2 곱하기 여기 괄호 안 쳐야 되겠다. 2 곱하기 동그라미 2번이니까 루트 1랑 루트 3이네. 바로 루트 6이죠. 자, 3번 동그라미 3번 곱하기 2 하면 뒤쪽 면 앞쪽 면에 있는 거니까 이 길이랑 이 세로 길이 높이라고 해야 되죠. 루트 3과 가로의 길이 이렇게 곱하면 되지. 2 곱하기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2개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분배법칙 적용하면 루트 6 더하기 3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가로가 풀리면서 곱하기 2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로 아직 있죠. 이렇게 요거 2개 계산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로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죠. 계산 마저 해주면 6 플러스 2루트 6 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6 플러스 2루트 6이죠. 이렇게 다 더해. 자, 이렇게 다 더하지도 않고 이제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다 더하자. 하나, 둘, 셋, 다 더해. 자, 답
여러분들은 이제 서술형 이런 거 쓸 때 답 이렇게 해가지고 줄 쳐도 되고요. 줄 쳐야지 있어 보이게. 딱 줄 치고 4 플러스 2 루트 6 더하기 이제 두 번째 거 2 루트 6 마지막 거 6 플러스 2 루트 6인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원인수가 같을 때는 이게 동류항처럼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세 개의 항을요. 동류항처럼 여기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4랑 6이랑 더해서 10 해주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는 2루트 6의 3개니까 3 곱하기 2루트 6이죠. 계산하면 3 곱하기 2니까 6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cm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잘 읽어보세요. 각 변의 중점을 이런 거 4개 있죠. 둘, 셋, 넷.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또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나간다. 그럼 이렇게 접겠죠. 접히는 선이 생기죠. 여러분 수능 칠 때 이거 직접 종이 칼로 잘라가지고 막 접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 접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문제까지 오려 버려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자르지 마세요. 생각을 하자고. 4단계에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사실 여기서 매너 있게 4단계로만 끝냈지 좀 이제 7단계, 8단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도 이게 4단계까지 물어보네요. 이건 손으로도 사실 이 악물고 손으로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몸이 부지런하면 머리가 편하다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 가지고 직접 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선생님도 4단계까지 구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4단계에서 구하는 걸 찾아봐야 돼요. 4단계에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 나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 20cm인 1단계 1단계 보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0cm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까? 얍, 이렇게 이게 20cm예요. 한 변의 길이 20cm 정사각형이야. 근데 넓이도 알고 있죠? 400. 갑자기 쌤이 얘기했죠. 원래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겁니다. 바로 나오네. 근데 이제 2단계 가봅시다. 2단계. 2단계에서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것도 되려나? 사각형이 되어라. 얍. 조금 찌부된 느낌이 나긴 나는데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으니까 중점 두 개 연결해서 이 빗변의 길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만들면 이거 1대1대 루트 2 달범위로 구하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은 이 모르는 거 x라고 하면 x제곱 200이 x제곱이니까 x는 10루트 2 이렇게 해서 10루트 2라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일단 그 이전 단계에서 한 변의 길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을 쪼갠 다음에 그 반만큼의 몇 배를 한 거예요. 그 반의 루트 2배를 한 거지. 1단계 한 변의 길이 a였으면 그 다음 단계가 2분의 a 루트 2로 한 변의 길이 된다.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고, 왜 다 지워지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도 좀 우리가 이번에 우리 제곱근과 실수 단어를 배우면서 제곱근 개념을 사용을 해보자고요. 이런 풀이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배운 걸 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을 접어요. 접어서 이렇게 딱 만들고 이것도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딱 접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이전에 넓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넓이로 접근해봐. 넓이가 이게 400이었는데 그쵸? 아까 전에 넓이 얼마였어요? 이거 잘 모르겠다고요?
사각형 쪼갰을 때 이거 생기는 거 하나씩 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이랬는데 이게 반으로 됐어.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 쌤이 그리는 부분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딱 부위별로 반토막이 났죠. 반반반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이 다 반씩 줄어들었으니까 넓이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넓이는 이거 200입니다. 200. 200. 반 줄어들었어. 그러면 넓이가 200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하냐고요? 뭐, 100 곱하기 100이 200입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식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 이걸 모르니까 A라고 해봅시다. X라고 해도 돼요. X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A.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네 변의 길이 다 같으니까 세로도 A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개 넓이가 200이래요. 200제곱센티미터. 200.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된다? 아직 모르겠으면 이거 식을 이렇게 다시 바꿔봐. A제곱이 200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죠. A는 200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이 변의 길이가 아니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0일 텐데 여기서 A는 항상 0이거나 0보다 크죠. 0이면 뭐 점으로 되겠지만 0보다 큰 값이니까 어쨌든 플러스 루트 200 그냥 루트 2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10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지. 이제 사실 이제 7단계, 8단계, 9단계 넘어간다면 이제 n단계에서 n 플러스 1단계를 이제 구해보면 딱 규칙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단계를 구해보고 n 플러스 1단계도 해보고요. 자, 3단계 하려면 이제 3단계에서도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우리 규칙성을 파악했죠. 3단계는 안 그려보고 넓이는 100이겠죠. 넓이가 100이고 한 변의 길이는 좀 더 올려. 한 변의 길이는 바로 100의 그거죠. 제곱근이죠. 했다시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 중에 플러스 루트 100 바로 10이 되겠죠. 4단계도 바로 갈 수 있죠. 4단계 하면 넓이가 또 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또 그 제곱근 루트 50. 근데 루트 50 그대로 적지 말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5 곱하기 2니까 5의 제곱이 근호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원리 다 적어봅시다. 요건데 5루트인데 이제 이런 거 좀 바로 가는 연습하세요. 바로 루트 50이 5루트 2가 된다. 이걸 이렇게 외우지 말고 쌤이 위에 중간과정 적어줬죠.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 루트 a제곱 b a와 b가 뭐 양수일 때 이게 a 루트 b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우리 형성평가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안 했나? 여러 번 사용됐죠. 이게 서술형 문제니까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로 써주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정사각형 넓이는 400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20이다. 2단계에서는 정사각형 넓이는 1단계의 반인 200이고 한 변의 길이는 그의 양의 제곱근인 10루트이다. 이렇게 계속 말로 설명하면 되죠. 지금 요 부분을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게 표현하는 능력 길러야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정사각형 넓이의 반인 100이 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10이다.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세면 거의 준 표죠. 여기서 두 개만 이렇게 더 하면 표가 돼버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해서 뭐 설명을 해도 됩니다. 표라는 게 설명을 이게 함축시켜 놓은 거잖아. 물론 문제에서 표를 절대 적지 마시고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뭐 500자 이하의 글로 나타낼 것 이렇게 조건에 있으면 조건을 지켜야 되지만 쌤은 수학 문제 풀 때 표나 뭐 그렇게 그림도 그린 적 있어. 서술형 문제 풀 때. 자, 넘어갑시다. 다 구했지? 한 변의 길이는 여기 5 루트 2. 여기서 이제 서술형 문제면 그거 단위 절대 써줘야 됩니다. 절대 단위 써. 제곱 센티미터 하지 말고요.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절대 써.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자, 12번 봅시다. 루트 24-n 이라는 이 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거 서술형으로 풀라고 하는 문제긴 한데요. 생각 먼저 해봐야겠죠. 바로 서술하면 글이 잘 안 나오죠. 문제를 일단 풀어놓고 서술해야 됩니다. 24-n이 이게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의 페이지에 개념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몇 페이지였지? 여러분이 직접 찾으면 좋아요. 어쨌든 거기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어떤 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형태가 되면 이것이 이제 유리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여야 이 전체 수가 유리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근호가 이제 제곱근의 뜻이니까 유리수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리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수의 양의 제곱근이 유리수라는 거니까 그 어떤 수라는 것은 이 양의 제곱근 즉 유리수의 어떻게 된다? 아직 개념이 정확히 안 오면 어렵죠. 루트 만약에 이게 a 제곱이면 이렇게 a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유리수 a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근호 안에 있는 것은 유리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루트 24-n이 정수가 되려면 24 빼기 n이 이것이 이제 정수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정수의 제곱의 형태. 어떤 것들이 있겠죠? n이 그래도 지금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니까 n을 1부터 2, 3 어디까지? 24까지 2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n이 25가 되면 24 빼기 n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어떤 정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n에다가 1부터 24까지 하나씩 대입하기보다는 정수의 제곱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정수의 제곱 중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올려가면 좋겠죠. 정수의 제곱 중에 제일 절대값이 작은 거 뭐가 있죠? 0부터 뭐 시작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 그러면 이제 정수의 제곱이 0 되려면 n의 값은 뭐가 돼야 되죠? n의 값은 그렇죠. 이게 n의 값이 24 빼기 n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n의 값은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볼까? 정수의 제곱 이게 1이 되려면 여기 24 빼기 n이 1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n의 값은 23을 대입을 해야겠죠. 만약에 2의 제곱 정수의 제곱이니까 4가 되려면 이제 24 빼기 n이 4가 되기 위해서 n은 20이 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정수의 제곱 3은 9가 있으니까 9가 되기 위해서는 24 빼기 n이 9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15는 n인가요? 하나씩 풀어주면 되는 거죠. 16이 24 빼기 n이 16이 되려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8은 n이 되네요. 그래서 n은 8.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제곱꼴 중에 25가 있는데 25가 되려면 n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수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총 이제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줄치는 두 줄씩 튀는 이 값들이 다 되겠죠. 이 서술형을 한다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알게 된 결과를 적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루트 24 빼기 n이 정수가 되려면 24 빼기 n은 그 정수의 제곱 꼴이 제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과 다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24 빼기 n이 각각 0, 1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일 때
n은 다 적어야지. 각각 24, 23 이거 다 적어야죠. 20, 15, 8 2 된다. 답 마지막에 이제 답 해놓고 이제 n은 24. 이거 사실 이거 콤마 하면 뭐 end다 뭐 동시에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이게 24 또는 진짜 맞게 쓰려면 이거 또는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귀찮죠. 23 그냥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쌤은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그 표기법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쌤이 수업 때 뭐 이렇게 적어줘도 이건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정식 풀 때도 보통 이렇게 해요. 그 나중에 2차 방정식 풀 때 답이 2개 나오거든. 그때도 쌤이 수업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고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나중에 논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거나 하면 그런 쪽은 논리는 자세히 또 다루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세 학생의 계산 과정에서 각각 틀린 부분을 찾아 빠르게 고치시오. 자, 하은이부터 볼까요? 자, 하은이는 예전에 쌤 제자였는데 졸업한 제자의 이름이네요. 우리 1, 2, 3학년 중에도 또 하은이가 있지 않을까?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누구나 실수는 하죠. 어디 틀렸어?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는 맞다.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개념에 있어서 맞는 거죠. 둘 다 양수일 때 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맞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오류가 있어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느낌적으로 근호 밖에 나왔다는 게 느껴지죠.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뛰쳐나올 수 있나요?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나? 어쨌든 쌤이 생각난 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원래는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 방금 했던 우리 개념 있죠. 요거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개념 그대로 쓴 건데 루트 a 제곱은 a가 이거 a, b를 이제 부호를 정합시다. a 양수, b 양수일 때 루트 a 제곱은 그냥 a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근호 안에 있는 a 제곱은 근호 바깥에 표현을 하려면 그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뭐가 된다? 2 루트 5가 정답이다. 2 루트 5가 되어야 이게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하자. 자, 서준이 봅시다. 서준이 서준이도 틀린 냄새가 나죠. 여기는 음수인데 5 루트 2에 이제 마이너스 원점 대칭에 있는 방향 그 원점의 대칭에 있는 위치죠. 5 루트 2가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그만큼 딱 종이를 접듯이 접어가지고 딱 대칭으로 똑같이 해서 이 부분에 마이너스 5 루트 2 절대값은 같겠지만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는 이것도 사실 바꿔보면 루트 25 곱하기 2니까 5 루트 2죠. 부호가 바뀌었는데 지금 등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죠. 3과 마이너스 3이 같다 이런 얘기니까 수학의 법칙을 뒤흔드는 잘못된 식이죠.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이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은 맞는지 봅시다. 이거는 맞습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해보면 그게 같으면 되겠죠. 요 안에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해봐요. 둘 다 값이 50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니까요. 그래서 이건 같다. 이 부분은 맞다. 근데 여기까지는 양수인데 제일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5 루트 2가 이게 음수니까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 그래서 어떤 친구도 바르게 고치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만 적고 끝내더라고. 상당히 맞는 말이라서 쌤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더 바르게 고치려면 뭐 또 더 바르게 아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차라리 그냥 5 루트 2로 바꿔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이 사이에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도 이 사이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또 맞겠죠. 맞게 바꿔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열린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서술형이라고? 이것도 선생님 말하는 부분을 한글로 다 바꾸면 서술형 되겠지. 소윤이가 한 거 서술형으로 해볼까요? 소윤이는 어디가 틀렸어요? 12 빼기 3은 9 맞죠? 루트 9는 그리고 3 맞죠? 여기로 가는 게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안 배웠습니다. 이 곱셈끼리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끼리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을 할 때는 엄청 주의하라고 했죠. 덧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아질 수 있으면 그때 어떻게 더하든 빼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죠. 아무리 조작을 해도 같아질 수 없으면 계산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다른 뜻도 그냥 소연이는 그 느낌적으로 그냥 빼버린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바로 이렇게 지적해 주자. 이라고 잘못 적었다. 부분이 오류가 있다. 바르게 고치면 글자 예쁘게 적어야지. 바르게 고치면 루트 12 빼기 루트 3을 예쁘게 그 뭐라고 하지?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해서 바꿔보면 루트 12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야 돼요? 12가 이제 4, 3, 12 이렇게 그 제곱수인 약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거죠. 4, 3, 12 4, 3, 12 수끼리는 곱셈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4, 루트 3이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말하는 거 표현대로 하면 4가 뭐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양의 제곱근 된다. 2. 그래서 이제 2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 루트 3, 루트 12가 2 루트 3 바뀌고 루트 3은 그대로 이렇게 빼기 루트 3. 자, 루트 3이 두 개 곱해져 있는 데서 루트 3이 하나 곱해져 있는 것을 빼는 거니까 이거 루트 3이죠. 넘어갑시다. 바로 고치면 이거 2다. 문장 마무리합시다. 이러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서술하라고 했지? 자, 넘어갑시다. 자, 14번. 자, 어느 맑은 날 해발 H미터인 곳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루트 12.6 H 킬로미터다. 이게 지구라 가지고 뭐 수평선까지 보이는 뭐 그런 넓이 계산한 거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물리 여러분들 과학 공부할 때 지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은 사실 점보다 더 작죠. 더 작지. 사람은 진짜 이것보다 더 작아. 이 정도만 올라 있어도 거의 한 에베레스트 산 정도 크기 될 걸. 지금 정확히 말 못하겠지만 이게 왜냐면 지구의 반지름이 평균적으로 6,400km라며.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얼마 8,140 몇 미터인가? 이거 8km니까 이거 몇 분의 8이라고 치면 8대 6,400이면 얼마예요? 8로 나누면 1대 800 1대 800 맞지? 그래서 이걸 800분의 1로 등분해가지고 400 200 100 50 25 12.5 10개 또 요만큼 쌤이 그리는 이 빨간 색깔 지구가 이만큼 아이고 그리기도 참 쉽지 않네. 지구가 이 빨간 선이고 반지름이 이 정도라 치면 에베레스트는 지금 파란 색깔 좀 삐져나온 요게 사실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고 요렇게 넓게 퍼져 있겠지 산맥처럼 요 정도가 에베레스트 산이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어쨌든 그 지구는 크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아무튼 쌤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 해서 이렇게 실제로 지구 위에 사람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구에서 눈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슉 보는 거야. 도형적으로 얘기하면 접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좀 이렇게 물론 공기 대기층이 있으니까 뭐 산란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말 많지만 그냥 보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합시다. 그런 오차나 이런 건 잠깐 제쳐두고 자 그러면 이때 이 보이는 이 거리 요만큼에서 이 거리는 이렇게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재지겠지. 이게 이제 뭐 12.6이래. 이 해발 요만큼이 h면
사람의 눈높이까지가 이게 h면 밑에 있는 이 거리가 루트 12.6h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근사를 한 것 같네요. 삼각형처럼 뭐 이렇게 근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유도되는지는 좀 헷갈리네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용을 하면 되겠지. 어쨌든 먼 거리가 루트 12.6h 킬로미터라고 할 때 해발 70, 해발 h가 아니고 70이니까 h 대신에 70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h가 바로 대입 숫자 바로 풀자. 이거는 h는 70이므로 루트 12.6 곱하기 70. 곱셈 잘 적어주고요. 계산합시다. 이거 직접 계산해야 되나? 자, 12.6 곱하기 70을 하기 전에 7만 곱합시다. 나중에 10 곱하기요. 6, 7, 42, 7, 14, 14에다 4 더하면 8, 1 올라가고 7, 8, 88.2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12.6 곱하기 70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882가 됐네요. 그래서 88.2 곱하기 12, 882니까요. 루트 882이다. 이다 언제 문장 마무리 지을지는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제곱근 표를 이용하여 소수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 이거 880이면 그때 소인수분 해보면 2 곱하기 441이고요. 우리 곱셈 공식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곱셈 공식으로 안 되는 건가? 이게 쌤이 어떻게 보이냐면 400 더하기 40 더하기 1로 보이거든. 계속. 그래가지고 20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0 플러스 1로 보여가지고 20 플러스 1의 제곱, 즉 이게 계산 다 하면 2 곱하기 21의 제곱으로 쌤은 자꾸 보여요. 이게 자주 하다 보면 숫자가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면 그냥 소인수분해 해도 돼요. 소인수분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곱근 표가 바로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제곱근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8.82의 양의 제곱근은 바로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근데 882여야 하니까 루트 100을 또 곱해야겠지. 다시 정리하면 루트 100이 얼마예요? 이게 100의 양의 제곱근 10 곱하기 10이 100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트 8.82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 루트 88.2로 구해도 사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 루트 10과 곱해야 되니까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쉽게 가요. 그래서 이제 10 곱하기 루트 8.8인데 이 루트 8.82는 제곱근 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지? 얼마지? 얼마지? 제곱근 표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찾았지? 대답해도 쌤이 안 들리지 지금. 제곱근표에 보니까 2.970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루트 8.82가 2.970이라고 제곱근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곱근표 읽는 법은 우리 형상법과에서 그때 두 문제 풀어봤으니까 다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다 풀더라고. 답을 마무리하면 2.970을 10으로 10 곱한 거니까 29.70.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나서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문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지. 땅이 이렇게 있어. 물론 지구니까 진짜 평평하게 착각되는 거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해발 70m 올라갔어. 70m. 뭐 이렇게 지대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봅니다. 지평선까지 보는 거야. 희미해서 나중에는 안 보이겠지. 근데 그 보이는 데까지 거리가 몇 킬로? 이게 70m면 지평선까지 보이는 이 길이가 29.7km죠. 비율이 잘못됐는데 훨씬 길죠. 더 나아가는 거지. 더 화살표 이렇게 29.7km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70m 더 올라가면 주변에 건물만 없으면
우면동에서 어디까지 보이냐? 29.7에 거의 30km니까 63빌딩도 당연히 보이고 남산타워도 보일 것 같은데요. 북한산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건물 같은 게 없고 충분히 이제 그 방해물만 없다면요. 자, 그런 식으로 풀고 나서 문제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말고사 때는 바쁘니까 다 풀고 이제 복습할 때 당연히 보시고요. 기말고사에도 의미 있는 문제 같은 게, 중간고사에도 뭐 문제 중에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내진 않고 무슨 뭐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문제 출제 의도 파악하는 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15번. 자, 다음 그림은 넓이가 5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45 제곱센티미터 20 제곱센티미터인 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어 붙인 것이다. 완전히 이렇게 딱 여기 이어 붙였어. 이 색종이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둘레 빨간색으로 해볼까? 색깔 선도 좀 굵게 안 되나? 오, 갑자기 굵어졌네. 이렇게 빨간색 이 둘레 조금 당연히 손으로 그리니까 오차는 있겠지만, 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지? 다시 바꾸는 걸 모르겠다. 이걸 바꾸는구나. 9 정도로 해야지. 이거 진짜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9 하나 딱 맞추기. 됐다. 이 둘레기, 빨간색으로 칠한 둘레기를 구할 건데, 선이 굵을수록 사실 오차는 커지지만 우리는 그 오차 없는 원래 형태를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불편하니까 지우자. 내가 왜 칠했지? 자, 둘레기를 구하라. 우리 이거 사각형 그 접었던 문제 있죠. 사각형 접은 문제. 이렇게 딱 접으면서 문제 푸는 거 기억나죠? 방금 했던 거. 그래서 그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할 건데요. 자, 20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인 다 정사각형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 얼마가 됩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로 길이고, 이거 A라고 해보자.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하는 게 얼마라고요? A제곱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 20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으니까 다 적자. 자, 이렇게. 그러니까 A는 얼마다? 20의 양의 제곱근 루트 20이다. 바로 갑시다. 사실 A는 양수니까. 어쨌든 루트 20 루트 20 루트 20. 여기도 루트 20인데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적어는 보자. 그 다음 동일하게 여기는 루트 45 바로 갑시다. 루트 45. 루트 40은 어딘가 좀 바꿀 수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구단에서 뭐 곱하기 뭐 해야 45예요. 아니면 소인수분 해도 괜찮아요. 45를 소인수분 하면 9, 5, 45. 45는 9 곱하기 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3의 제곱이 45에 곱해졌으니까 근호 밖으로 바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3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 바로 이런 거 합시다. 3 루트 5. 여기도 3 루트 5. 자, 그리고 여기도 루트 5 바로 갑시다. 루트 5. 여기도 루트 5. 다 더하면 되겠죠. 하나 빠진 거 있네.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빨간 색깔로 재미칠하는 길이. 여기도 있네. 이 길이도 있네.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쌤이 어떤 반에서는 직접 이거 3 루트 5 요만큼 길이에서 루트 20을 뺀 걸 알려준 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편한 방법이 보이죠? 빨간색으로 하나 더 칠해보자. 이렇게. 자, 이 빨간색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푸는 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색깔. 그 다음에 또 두 배의 길이를 굳이 각각 구하지 말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곳. 여기 녹색으로 칠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 두 배의 길이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해봅시다. 다 더하게 해보면 일단은 이게 소수령이면 쌤은 A, B, C, D를 붙여줄 겁니다. A, B 전부 여기를 B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이제 A, B, C, D, E, F, G, H, I
j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이제 AE 길이와 FG의 길이의 합은 AB의 길이와 같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전 잘 안 보이죠. 그냥 바로 답만 구하고 끝냅시다. 다 구해봅시다. 그래서 빨간 색깔 두 개 넓이 합친 게 따로 구하지 말고 바로 3루트 5다. 빨간 선. 그리고 루트 5 더하기 루트 5 두 개 더하고 왼쪽에서부터 좀 봅시다. 그냥 3루트 5도 두 개 보이죠? 그럼 바로 두 개니까 6루트 5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 루트 20, 루트 20 두 개 더하면 루트 20도 쌤이 그대로 뒀네요. 이거 사실 4루트 5로 바꾸면 되죠. 4루트 5 아니 2루트 5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4루트 5 2루트 5 곱하기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깔 길이 두 개 더하면 이것도 3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해서 정리하면 3루트 5, 4루트 5, 5루트 5, 11루트 5 뭐야 전부 다 이게 루트 5들의 루트 5들로 이루어진 항이네요. 이렇게 더하면 5루트 5죠. 이렇게 더하면 10루트 5고 이거 더하면 3루트 5. 다 더하면 13루트 5 아니야 15 더하기 3이니까 18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 서술형을 하고 싶어요 하면 이거 점 부여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적어보세요. 점을 직접 이렇게 그림 다 지우고요. 시계 방향으로 할까? 제일 큰 사각형을 ABCD 해보고 여기는 E, F, G 그 다음에 H, I, J 이런 식으로 했다 치면 이제 서술형에다 써주는 거지. 둘레의 길이 가로치고 이렇게 AE 더하기 EF 길이를 다 하지 말고요. EF, FG, GB 다 하지 말고 같으니까 간단했어요. 3 곱하기 EF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AD랑 BC는 길이 똑같으니까 EAD 하나 더 가고 그리고 이렇게 적은 거는 표시해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두 개 지금 더 했고 DJ랑 IH 더한 거 DJ 더하기 IH 더하기 그 다음에 표시 이렇게 해주고요. 안 한 거 JI랑 CH 안 했네요. JI랑 CH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식을 바꿔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A랑 FG A랑 이거 하나 빼오면 되겠네요. 3EF 중에 하나 빼오면 이것도 이제 3AD 바로 하고 이게 AE 하나랑 EF 하나 더한 게 어때요? 이게 AD 길이 하나랑 같죠? 이게 안 되나? A 더하기 EF 길이는 즉 A 길이 더하기 FG니까 큰 사각형의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AD 길이 하나 더 추가해줘서 3AD로 바꾸고 EF 길이가 두 개 남은 거죠. 두 개. 그 다음 DJ랑 IH는 더하기 쉽게 따로 빼놨어요. 더하기 쉽게 하면 이것도 AD가 되고 마지막에 JI랑 CH는 그대로 두죠. JI 더하기 CH 정리 마저 하면 2EF 더하기 4AD 점 찍는 거는 곱셈 생략입니다. 습관적으로 JI랑 IH도 2JI 바로 가자. JI 그리고 이제 EF 길이가 이제 루트 5고 AD 길이는 아까 루트 45였지 45 JI 길이는 루트 20 이거 이제 그 등호를 아니 근호를 포함한 식의 변형 있죠 95, 45, 3 빼내고 이렇게 여기 2 빼내면 2 루트 5 더하기 12 루트 5 더하기 4 루트 5니까 다 더하면 14 더하기 4니까 18 루트 5 소수령이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림 하나 이거 그려주고 쭉쭉 쌤이니까 쉽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자를 직접 다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풀게 하는 건 좀 수학적 능력보다 국어 실력을 더 평가하는 것 같아서 미리 최대한 이렇게 문자를 주고 이렇게까지 막 수식을 막 복잡하게 다루는 거는 난이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부여해서 다 서술하게는 안 낼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서술형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